자, 리츠인데 리츠의 폴렘이 이겁니다. 얘도 매년 이 자체가 딱 한 문제 시험 내게 돼 있거든요. 이런 말에 대한 약자라고요. 자, 그러면 현재 보니까 리얼 이스테이트가 뭐냐? 이게 부동산이죠? 얘가 뭡니까? 투자. 이게 뭐죠?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번역해보라고. 자, 나 투자할 목적이지. 투자 어디에다가? 어떻게? 전문가한테 맡기겠다라고 설명된 곳, 이게 다른 말로 리츠라고. 다시 해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리츠 회사를 먼저 설립해서 회사를 먼저 설립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투자 대상이 있어. 투자 대상. 어디 투자한다고요? 그죠?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 증권. 우리 앞서 했죠? MBS, ABS 같은 데 있습니다. 이런 투자한다고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원래는요, 이렇게 한답니다. 자, 리츠에서가 제일 먼저 공시합니다. 현재 부산시 중심가에다가 대형 쇼핑몰을 만들 목적인데, 이때 공사비 한 3년 걸릴 것이고, 공사비는 보니까 1,0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이걸 임대주면 대충 이 정도 아마 분양이 임대될 것이다. 임대가. 그래서 이렇게 임대되었을 때 연 수익률 한 8%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 이렇게 미래에 있는 생활을 딱 공시한다고요. 이 공시함과 동시에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뭘 발행하는가 하면요. 주식을 발행한다고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 대상에 어떤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 주식을 매입하겠지. 한다면 돈이 흘러가죠. 가면 이 돈을 가지고 리츠회사가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이걸 개발, 운영, 이용 또는 처분 등을 해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수익을 뭐 있습니까? 투자자한테 배당해 준다. 이게 다른 말로 리츠 이 말 뜻이라고. 그러면 지금 아까 리츠는 보니까 투자자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합니까? 아니면 간접 투자요? 간접이지. 지금 발행된 게 분명히 주식을 발행했거든. 주식이란 건 때에 따라 손해 볼 수 있습니까? 있죠. 이건 부채입니까? 지분입니까? 이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지분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시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리츠는요. 자, 리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회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보니까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두 번째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보통 리츠는 다른 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세 개 있다고요. 자, 다시요. 코지가 암기하지만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냐 이거 묻습니다. 회사 실체. 자, 볼게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얘가 지금 주식을 발행했으면 이 주식을 직접 자기가 관리하겠다 이 말 뜻이라고. 요 표현이. 자기가 직접 주식을 관리하고 부동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보니까 이런 관리해 줄 수 있는 직원 등이 필요합니까? 있겠습니까? 있는 거지. 직원도 있고 건물도 있네.
이런 걸 다른 말 회사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사 실체 있다 같은 말이 뭐냐? 임직원을 상건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보세요. 여기 주식을 발행했지. 위탁이라면 자기가 직접 주식을 갖다 뭐 관리하지 못하고 위탁, 딴 데 맡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맡겨서 걔가 관련돼서 이게 다른 말로 위탁 관리라고. 그러면 왜 결국은 딴 데 맡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회사에 보니까 직원도 없고 건물 등이 없더라 이겁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SPC인데 우리 보통 이걸 회사 실체 없는 거예요. 자, 잠시 뭐 지금 하고 SPC는 이 말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요. 예를 다른 말로 프린터, 별,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목적만 달성되면 회사가 자동적으로 회사 한 대에서 그만큼 움직임 좀 편리하게 만들어진 회사로서 이 회사 성격 결국 뭐 있습니까?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지. 이걸 다른 말로 명목회사. 우리 보통 유령회사죠? 그죠? 그러면 항상 이 SPC는 기본 전제 먼저 이 특징이 얘는 반드시 법인세가 항상 뭐 있습니까?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는 게 보통 이게 SPC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지 종이 쪽지상 있는 회사라서 이건 명목회사인데 이걸 설립한 원래 목적이 이겁니다. 목적은 그 목적만 달성되면 회사를 자동 생산시키게 만들 목적이다 보니까 회사 좀 가볍게 움직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이 뭔가 가장 큰 혜택이 이거예요. 법인세를 면제시켜준다고. 근데 우리 최근에 기업들 보면 이걸 자꾸 설립한 목적은 이걸 악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SPC는 무조건 법인세 자동 면제야. 이건 항상 기억하시라고. 자, 다시 할게요. 번역 해보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딴 데 맡긴다. 이게 무슨 관리? 위탁. 항상 위탁하는 목적 회사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말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기업 구조조정도 회사 실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위탁관리와 기업은 회사에 대한 실체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없는 결과 이 업무를 딴 데 맡기는데 그걸 갖다 뭐 있습니까? 이런 업무를 대신 해준 회사 이름이 뭐냐? 곧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관리회사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투자. 다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처 회사는 딱 세 개입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구정 세 개이고 그 나머지 이 두 개에서는 이런 걸 운영할 때 옆에 도와주는 보조적 성격 회사입니다. 이건 분명히 리처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 투자 자문에서는 좀 조심할 게 뭘 조심하는가 하면요. 이걸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얘들 한 업무가 뭐냐? 여기 가끔씩 업무는 이 주식을 리처 관리 주식을 운영, 관리, 처분, 개발 등을 절대 못해. 다만 얘는 자문 기능과 평가 업무만 하는 거지. 운영, 관리, 처분 등등등은 절대 못한다. 운영은 누가 하냐? 얘들 한다고. 자, 이거 설명드릴게. 자, 이거 설명합니다. 현재 우리 학원 건물이 10층 건물이면요. 이 건물을 리처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할 때 뭘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죠. 이 건물 가격이 얼마냐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가격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나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주식 발행할 때 액면가 얼마에 몇 주 이런 걸 좀 설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주식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업무를 누가 해주냐? 얘가 해준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발행할 때만 있습니까? 결국은 자문 기능할 수 있는 곳이 이게 투자자문회사라고. 얘는 딱 요거 해주는 거야. 설립식 딱 요거 해준다고. 나머지 실제 뭐야? 이 주식을 운영하고 관리는 전부 다 앞에 있는 얘들이 하게 돼 있다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점 먼저 아시면서 자, 이걸 자꾸 제가 여기다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줄 목적은 이거 암기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프린터에 보니까 프린터 한 장 더 넘어가 보세요. 그 메뉴에 보니까 우리 박스가 있지? 네. 여기 우리 좀 이따 법조문 할 건데 그거만 암기하시면 되거든? 그 내용만.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이거 자꾸 암기하지 말고 자꾸 백그라운드를 생각하면 굳이 이거 암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자, 보죠. 나중에 우리 그 옆에, 요거, 뒤옆에 요거 써놓으셔야 돼. 네? 자, 얘들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지. 그 여기 직원들 필요합니까? 있어야 돼? 아, 생각해 보라고. 자, 암기하지 말고. 아, 얘들 대신 주식을 관리해 주고 부동산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직원 필요합니까?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회사, 저기 뭐, 투자자문회사는 저기 직원 필요합니까? 없어? 이 건물 가격이 얼마지, 몇 주 발행하지, 이런 사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전문 인력. 자, 이 말은, 부동산 관련된 전문 인력 누가 있습니까? 감정평가사하고, 중개사가 짬밥이 5년 이상 되는 사람인데, 자, 다시 보자. 암기하지 말고. 자기 관리는 요 주식을 발행하면 부동산 관련된, 이거 부동산 관리해야 될 거 아니, 이제. 그죠? 아, 얘가 지금 현재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 필요합니까? 같이, 그지? 아, 이 부동산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죠? 자, 예, 필요한데 몇 명이냐? 5명이냐고. 근데 여기 있는 위탁과 기업은 보니까 회사 실체 있어? 없죠. 뭐 전문력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얘들 대신 얘가 해주는 거 아니야? 그 얘는 전문력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5명 필요하다고. 요건 그냥 3명인데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 보세요. 회사 설립할 때 인가가 더 까다롭습니까? 등록이 더 까다롭습니까? 그러니까 인가 더 까다로운데 보세요. 이 자기 관련 실제 얘가 모든 걸 해야 되지. 그럼 얘 같은 거 보니까 여기 얘가 분명히 이게 장난칠 수 있거든. 주식이라는 등록 가지고 칠 수 있어 얼마든지. 자기 직접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훨씬 더 이게 설립할 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인가상이야. 위탁이나 기업은 말 그대로 용어를 속담하면 바지 사장 아닙니까? 실제 업무는 누가 하는데?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니에요. 뭐 까다롭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둘 다 등록이야. 얘들 실제 업무는 얘가 하는 거지. 굉장히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가. 요 투자자문회사가 뭐 있습니까? 회사 설립할 때만 임명 준 거라고. 응?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또 몇 주 발행할까? 액면가 얼마 될 것인가? 이런 거 설계해 준다고. 이건 실제 이 리츠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건 까다롭게 할 필요 없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등록. 자, 그런데 다시 보세요. 우리 회사 설립할 때 설립 순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설립부터 해야 되지? 그죠? 그 다음 설립 순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인가나 뭐 해야 되지? 등록할 때 우리 설립 시 설립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지? 그죠? 인가는 등록 후에 이 기업이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금, 최저 자본금이 필요하거든? 우리 순서가 이런 순서 아닙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 설립 자본금
533이야. 그 다음에 영업인가는 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자 설립자본금,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요건 70억, 얘는 50억, 70억, 요건 10억이거든요. 사실은. 자, 우리 거기 있는 그림 보니까 적을 필요 없는 거 다 있잖아, 그게. 자, 보세요. 여기까지 돼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줄 거 놨죠, 프린트에. 네? 보니까 자 보세요. 요 놈하고 얘들 실제 업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위탁이랑 기업은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니에요? 실제 업무는 얘들 둘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응? 요건 두 개 다 파이 사장이지. 같은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외형은 이거 한다, 외형은. 자, 그 다음에 실제 업무 수행, 즉 실행에 닿는 이제 개념인데, 자, 실행은 여보 다시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어두운 같습니다. 요건 달라. 기업 부수정은. 자, 일단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 자기관리 위탁과 기업 부수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여기 맨 처음에 도입한 게 한국에선 1998년 뭐 발생했습니까? 여기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망했죠. 우량 기업이 좀 자금 뭐 회전 능력이 떨어진 결과 많이 망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는 건설교통부 장관입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누구였으면 대구에 있는 대구백화점 있는 사위인데 이정무 씨라고. 이 양반이 굉장히 고민해 본 거예요. 이 기업을 회생시킬 방식이 뭐가 있어 고민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저기 있는 그러니까 외국계 있는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저기 뭐야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리짜면 괜찮을 거 했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나온 게 이거라고 사실은. 자, 일단 봐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란 건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수익성 있는 것만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기하고 위탁은 철저하게 수익성 있는 부동산 투자하게 돼 있다고, 당연히. 그런데 얘는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기업 고수성은 뭐냐, 이런 겁니다. 요 기업이 있는데 현재 보니까 넓은 땅, 부동산 등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기업이 돈이 없는 결과 기업이 현재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빨리 이 돈만 지급하면 금방 기업을 회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기업이 갖고 있는 업무용, 비업무 땅은 꽤 많은데 이게 가치가 보통 500억, 한 1000억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내놓으면 금방 팔리겠냐고, 이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 결과 이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기업 구조정인데, 자, 이 500억짜리 어떤 이 부동산이 있으면요, 액면가 5,000원짜리를 가지고 10,000원에 발행하면 이거 금방 팔릴 거예요, 이거? 주식을 발행하면? 그래서 빨리 기업을 회생시킬 목적을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있는 이 자기관리 위탁과를 좀 다르게 기업 구조정은 기업이 현재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서 그 기업을 회생시킬 목적을 만들어진 것, 이게 다른 말로 기업 구조정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을 회생시킬 목적이지. 그래서 훨씬 이런 특례적인 굉장히 많다는 거야. 자, 일단 가볼게. 무조건 이 주식을 발행하거든요. 주식 갖다 발행한다, 이게 상장. 같은 말이 공모하게 돼 있어요. 하는데 어쨌든 주식을 무조건 30% 이상 공모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네? 그런데 이 기업 고수정은 항상 뭐 있습니까? 기업이 현재 목숨이 간당간당한 결과 이런 의무적인 따라가는 순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벌써 2년 걸린다, 이거. 걸리다 보니까 이런 의무정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의무정에 뭐 있습니까? 따라가지 않고 굳이 주식을 발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3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인당 주식 소유한도. 한 명이 갖고 있는 주식 소유한도가 있는데
우리 아마 민법 등에 봤지만 1인당 주식 소유를 갖다 51% 갖고 있다. 이건 독과점이지. 이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절대 50 이상 갖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은 현재 목사님 지금 간당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의무적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이게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사실은 벌써 있죠. 이 자체가 벌써 독과점입니다. 50 이상 같이 말이 벌써 독과점 아닙니까? 그래서 불과 4년 전만 해도 30 이상 못 갖게 돼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 법이 바뀌었다고. 왜 바뀌었습니까? 이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리츠가. 나중에 웬만하면 우리 주식할 때 그런 주식까지 머리 빠지게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이거 리츠 하세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수익. 제가 보통 한 5년 갖고 있으면 거의 아마 적어도 이 정도 수익 나오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 매일매일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도 게을러서 일반 주식 못하지만 이건 한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하면 얘는 항상 할 때 그 공시되어 있는 물건이 중요한 거야. 해서는 아무 의미 없어. 그 공시된 물건 자체가 어떤 수익성이 있냐 없냐 이걸 내가 분석할 수 있으면 끝난 거라고. 그런 거거든요. 자, 재단 가볼게. 자, 그 다음에 자, 또 갑니다. 보세요. 처분 제한. 자, 금방 써서 금방 팔 수 있냐 묻는 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투자회사입니까? 투기회사입니까? 투자지. 투자의 궁극적 운영할 목적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절대 1년 이내 처분해서 안 된다는 거야. 1년 이내. 왜? 운영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나 기업 고조정 현재 기업이 거의 현재 뭐 있습니까? 망할 이 직전에 있으니까 이런 의무장을 둘 수 없거든. 즉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보상. 자, 투자 대상이 있는데 우리 아까 보니까 자, 얘가 어디 투자합니까? 부동산은 투자합니까? 부동산 관련된 유가증권 투자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아까 MBS 같은데, 그죠? 그러면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자기 관리의 위탁은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증권 둘러 투자할 수 있다고. 예? 유가증권에.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뭘 팔 목적인데? 예? 기업이 갖고 있는 뭘 팔 목적? 갖고 있는 부동산 팔 목적 아니야? 그거 팔아서 빨리 자금 회전시킬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오직 뭐 있습니까? 부동산만 투자하지 절대 유가증권 투자 못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의무적. 자, 예외조항 크게 4개 있지? 하나, 둘, 셋, 4개요. 그러니까 이거 실행에, 이건 이래 보셔야 돼. 껍데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비교하시고, 실무에 대한 내용이 뭐 있어?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설명이 요거거든? 그죠? 예를 봤으면, 자, 지금 책 갑니다. 책을 가는데, 396페이지. 앞에 투자, 우리자의 397페이지, 8페이지 넘어가. 쭉쭉쭉. 99페이지, 400페이지, 401. 나는 이해 안 되는 이런 400, 401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언제 거예요? 17년 건데. 다 필요 없는 거 이거. 자, 실제 중요한 건 402페이지부터 책 봐. 402페이지. 투자회사법이 있어. 그 법조문이 중요하거든요. 법조문이.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 합니다. 자, 이거 쭉 갈 거예요. 가는데, 자, 거기 있는 402페이지 가볼게요. 양가로 2번 영어 정리 가로 1번 투자 회사 나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말 임직원 상권 둔다 밑줄. 동그라미 2번 3번은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돼. 자, 우측 갑니다.
우측에 양가를 3번, 양가를 3번 법인격. 지금 주식 발행하고 있죠? 1항 가볼게. 1항에 뭐 있습니까? 무슨 회사? 주식회사지. 2항 가볼 주식회사 만드시 뭐 있습니까? 상법인데 원칙은 부동산 투자해서법에 따라가되 그 이외에는 몽땅 다 상법에 준용한다. 그 다음에 3항 갑니다. 항상 명칭은 부동산 투자에서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가로 1번 설립. 자, 그 동그라미 2번. 자, 2번을 봤으면요. 잠시 어디 보는가 하면요. 2번 읽어봤으면 407페이지 갈로 3번 현물 출자. 출자의 1항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고 7번 보자고. 자, 보세요. 우리 회사 설립할 때 설립 시에 설립하죠. 그 다음 뭡니까? 인가, 그 다음에 등록받아야 되지. 그런 다음에 이 회사 유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최저 이게 필요하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현물 출자는 보세요. 현물 출자는 뭐라 했습니까? 인가는 등록을 받고 그 다음 뭐라 했어?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 충족된 후에 뭐 한다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할 수 있잖아 분명히. 그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여보세요. 설립 시 현물 출자할 수 있어 없어? 돼 안 돼? 언제부터 한다고? 인가를 받고 저기 최저 자본금 충족된 후부터 한다며? 그 설립 시 이거 뭐야? 현물 출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다시 인가 시 현물 출자 안 될 거 아니야. 분명 이렇게 나온다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뭐가 중요한가 하면 저기 뭐 있습니까? 다시 앞에 가볼게요. 40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지?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이제? 예? 항상 뭐 현물 출자는 뭐 있습니까? 이 인가를 받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최저 자본금이 충족된 후에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설립 시 현물 출자 못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넘어갑니다. 양가로 2번. 자, 설립 자본금. 자, 칠판 보고 요거 묻는 거지. 설립 자본금 얼마야? 5, 3, 3이야. 응? 자, 그래 보시고. 또, 자, 저기 있는 가로 4번, 가로 5번 두 개 이제 같이 비교합니다. 영업인가 1항 가복. 1항 보니 뭐 있어? 국토부 장관한테 뭐 한다고? 인가 받지? 자, 가로 5번 등록 갑니다. 영업인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부동산투자회사는 뭘 받습니까? 국장한테 등록하지. 이 말은 뭐야? 여보세요? 요 두 놈이 등록이면 요 놈은 뭐야? 인가다 그 말이야. 갈로 4번이. 네? 자, 우측 가볼게. 예, 양가, 저기, 가로 6번 최저 자본금,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자, 이 관리 얼마요? 70억. 위탁과 기업은 50억이지? 자, 우려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8번, 꽤 중요합니다. 1항에 보니까 위탁 관리는 본점 위에 지점 설치. 이건 당연한 거지. 왜? 직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 인증은 상관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그 2항 보니까 기업 구조 정도 같은 성격이 있지.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가로 1번 주식 공모.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부동산 투자는 영업인가를 바꾸는 등록하기 전에 가로 통과. 뒤에 쭉 가보세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전까지는 인간 등록 받기 전까지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2항 갑니다. 영업인가를 바꿔 등록한 날부터 쭉쭉 가서 하나, 둘, 셋째 줄 끝에부터 2년 이내 주식이 몇 프로? 30 이상 측량 공부할 수 있죠. 요거 30 공부할 수 있어. 그러나 밑에 있는 사항 가면 4번 기업 구조 조정은 주식 공모에 의해서 공모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는다. 이 말은 예외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굳이 공모할 필요 없다. 응? 자, 그 다음에 2번 분산. 자, 1항 갑니다. 주주 이름과 그 특별한 관계자, 이 말이 뭐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묻는 거야. 그래서 쭉쭉 가보니까 몇 프로? 하나, 둘, 셋째 줄, 넷째 줄. 100분 얼마요? 50이죠. 50 이상 갖지 못하지. 그러나 우측에 7항 갑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이런 조건에 따라가지 않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현물 투자했습니다. 넘어가자고. 자,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이 어디 도망갔지? 뒤에 일단. 자, 다시 어디 가는가 하면요. 409페이지 가로 4번 자산관리회사 있습니까? 자, 1항 가볼게. 첫째 줄 같은 국장한테 뭘 받는다고? 인가지, 기억, 자본금 얼마? 70억. 네 한번 이 인력 얼마야? 5명이지. 실판 보고. 자, 이 말이요. 얘는 인가상이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 필요한 거지. 자본금 얼마라고? 이런 거 묻는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가로 3번 투자 자문회사 볼게요. 자, 1항 가볼게요. 중요한 말은 1항은 첫째 줄 자문 및 무슨 기능? 평가모지.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두째 줄 등록입니까? 인가입니까? 끝에 등록이지? 자, 네 한번 가볼게요. 자본금 얼마? 10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몇 명? 3명 이상이죠? 자, 이 칠판 보시고 얘는 등록상이네. 전문인력 3명 필요하네. 자본금 10억 필요하네. 그 말이에요. 자, D장 가보니까 6번에 처분 제한. 자, 1항 가볼게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5년 범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 부동산 처분해서 안이 된다. 여보세요. 몇 년 이내? 네? 5년 이내. 그 아니고 5년 범위 내야. 누구 영? 영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보세요. 시행령 가보는 게 이렇게 나 있다고. 1년이 처분은 안 되는 나 있다고. 문건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정한다며. 그지? 그 시행령 가보는 게 또 1년이 처분 안 되는 나 있다고. 그래서 기억할 때 1년 기억하시라고. 5년이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 자산 구성. 자, 가로 7번 칠판 보시고. 자, 여보세요. 요거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산 구성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된 유가증권이 있잖아. 그죠? 부동산만 나오면 이거 무조건 자산은 70% 투자해야 돼. 이상을. 근데 부동산과 뒤에 다른 길에 따라오지. 따라오면 이거 무조건 뭐 있습니까? 80 이상이 생각하라고. 알겠죠? 네? 그래서 가볼게 이제. 자, 바로 7번. 거기 있는 1항 갑니다. 자, 1항 두째 줄. 100분의 80 이상을 뒤에 부동산만 나왔으면 부동산 2배 다른 게 따라왔어. 따라오면 이건 80입니다. 그런데 셋째 줄. 총 자산의 70%는 뒤에 뭐만 나와 있습니까? 알겠죠? 그러나 다시 뭘 보는가 하면 밑에 거기 3항 갑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 투자법에 정한 부동산 투자에서의 요건을 갖추고 총 자산의 몇 프로? 어디에만? 부동산에만이죠. 칠판 보시고. 그래서 이 말입니다. 이거 굳이 암기하지 말고 칠판 보시고. 원칙은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된 유가증권 투자할 수 있는데 기업 구조조정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팔 목적이거든. 그래서 오직 어디만 투자한다고? 유가증권 투자. 못한다 말 뜻이야 이게. 됐죠? 예, ಹೊ려보시고. 자, 우측 가로 10번. 사입이나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맡기죠. 더 이상하지 않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갑니다. 문제. 자, 1번부터 1페이지.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 자산을 부동산 취득관리, 개량, 처분, 우업, 개발 등의 방법으로 이 투자 운영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자, 잠시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개발도, 운영도, 취득도, 처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거든. 부동산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 항상 무슨 법에 따라가? 근데 예배 무슨 법? 상법. 자, 3번 갑니다. 임직원, 상권 밑줄 나오는 순간 무슨 관리? 네, 자기관리지. 자, 4번. 위탁이나 기업은 회사 실제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무슨 SPC 같은 말 뭐야? 명목행위사지. 5번 갑니다. 위탁관리는 본점 이외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 등 둘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자, 6번 갑니다. 예, 보니까 나와 있던 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이 말은 회사 실체 없는 거지. 무슨 관리? 위탁이죠. 6번 가볼게. 7번 가볼게. 자, 자기관리 자본금 설립 자본금 얼마요? 5억. 넘어가자고. 자, 8번요. 8번. 자기관리 최저 자본금 얼마입니까? 70억이지. 9번. 위탁과 기업은 설립 자본금 얼마에? 5억이지. 자, 10번. 위탁관리는 주주 1인과 그 특별한 관계를 딱 묻는 순간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예, 1인당 주식 소유한답니다. 몇 프로죠? 50%지. 11번. 자, 자기관리 뒤에 보니까 부동산만 나와 있습니까? 뒤에 따라 뭐 뒤에 따라와 있지? 따라오면 무조건 몇 프로? 80%.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2번. 항상 주식회사인데 항상 명칭을 부동산 투자에서 명칭을 꼭 하여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 보니까 금융기관부터 사채나 저기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돈 빌릴 수 있다고.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자, 투자 자문에서는 업무가 뭐라고요? 자문 및 평가 업무죠. 네,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굉장히 쉽지만 이제 쉬운데 이건 꼭 하셔야 돼요. 거의 매년 시험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기억하시는데 지금 볼 게 이겁니다. 이와 같은 걸 성격을 먼저 파악해. 성격을. 자, 암기하지 말고. 그 다음 내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자, 보려보시고. 그 다음, 자, 책은 넘어가서 414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런 것도 PF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자, 이런 걸 자꾸 비교를 좀 하시면 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우리 프린트에 있죠? 자, 이렇게 서로 비교하시라고요. 자, 프린트에 이 그림 있죠? 네? 그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 책 보지 말고. 그럼 지금, 자, 보세요. 내용을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니 쉽지 않을 텐데, 자, 항상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하시는데 일반 기업 금융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현재 빌라 등을 지어서 빌라 등을 지어서 그 빌라 분양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챙기는 어떤 집 장사를 생각해요. 집 장사.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 금융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빌라 등을 지어야 되지. 부동산 등을 뭐 합니까? 개발하겠죠. 그죠? 누가 개발합니까? 누가? 사업주가 누군데 개발업자가. 자, 그런데 보세요. 보자고. 이 사업주가 개발할 때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돈이 부족하지. 그럼 어디 찾아가야 돼? 어디 찾아갑니까? 어디 가야 돼? 가서, 야, 나 지금 빌라 지금 돈이 부족하거든? 너 돈 좀 빌려줄래? 하니까 어느 데로 좋다 콜.
빌려주는데 대신 너 이거 제공하라는 거예요. 응? 담보를 갖다가. 이 담보는 당연히 확실성 있는 뭐 부동산 등이 담보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돈 빌려주었어. 주면은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이제 빌라 지었습니다. 분양하죠, 이제. 하면 돈이 나오지. 그죠? 이 수익까지 이제 돈을, 자, 뭐 은행 빌렸던 걸 갚고 뭐 남는 건 누가 챙긴다? 누가 가져가 이제 사업주죠. 자, 그런데 이건 이해되는 거지. 자, 그런데 특징 갑니다. 잘 보세요. 이 PF를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자꾸 헤매더라고 보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비교하시면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자, 첫 번째 보자고. 돈 관리 누가 해? 아, 이거부터 할게요. 차입자 누가 이제? 차입자. 차입자. 그지? 얘가 차입자죠? 자,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아, 내가 현재 나 개발업자야. 나 은행 돈 빌렸거든. 내 현재 저기 개발업자지. 나 돈 빌렸다고. 그 돈 누가 관리해? 내가 해 아니면 은행이 관리해? 아, 은행 그냥 넘어가자고. 아니 당연히 내가 해야 되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돈 관리하더라. 저기 자금 관리 보니까 누가 한다? 사업주죠. 자, 그러면 다시 보자고. 보세요. 얘 100억 빌려갔어. 근데 지금같이 뭐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빌라 이 장사했단 말이에요. 분양되겠냐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만큼 50억이라는 수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발업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주는 분양에서 나왔던 수익인 50억만 갚아주면 끝납니까? 아니면 이 돈 다 갚아야 돼? 결국은 모든 책임을 어느 놈이 져야 돼? 그죠? 이런 걸 다른 모든 책임을 갖다가 사업주가 책임지는데 이런 걸 다른 말로 소구금융. 이 소구란 건 우리 경영학에서 쓰고 있는 어필 그 말 아닙니다. 아니라 소송에 대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얘가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업 금융인데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이제 PF는 제일 먼저 여기 PF 해설 해설을 먼저 설립합니다. 할 때 이 PF 해설 성격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SPC 회사입니다. 회사 실체가 없다. 이 말은 자동 법인세 면제 따라와야 돼. 된다. 회사된 실체가 없으니까 설립할 때 사업주가 일정한 지분을 투자해서 설립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격, 항상 얘는 PF 회사는요 독립된 회사입니다. 이 말은 얘가 모기업이지. 모기업이 파산난다 하더라도 이 개발사업의 역량 독립 아니야? 안 주는 거지. 얘가 파산나도 모기업의 역량 그런 말 기억하라고 자꾸. 자, 물론 이거 이외에 아주 다양한 업체가 있죠. 많은 다양한 업체가 지분 형태로 이 개발사업 참여하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재 이 개발할 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돈이 없거든. 그럼 결국 어디 가야 돼 이제? 어디 갈 거냐고. 은행 가야 될 거 아니 지금. 그죠? 은행인데 이게 우리 다른 말로 대주단 쓰는 대주단은 은행연합이에요. 여러 은행 합친 거라고. 그러니까 대주단은 이건 은행이라 생각하고. 자, 찾아가서 야, 나 개발할 때 돈이 부족해. 물론 이 회사 실체 없지. 그러면 얘 대신 얘가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이제 얘가 한다고 하니까 빌려주겠는데 너 담보 있냐? 그래서 어떤 담보 요건을 물어보니까 이게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왜 이게 PF인지 알아? F는 파이낸싱 금융, 자금조달, 돈 끌어오는 거지. 뭘 보고 돈을 빌려주는가 하면 여기 있는 이걸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걸. 프로젝트. 그러니까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 사업의 계획성, 즉 프로젝트가 담보가 되었습니다. 이거요. 이게 말이 말. 자 보세요. 종이 쪽지야. 종이 쪽지. 딱 보니까 여기 현재 집은 몇 번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뭘 개발한다 하는데 공사비가 보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뭐 1조 들어가고 공사 완료되었을 때 어떻게 돼 수익을 창출해서 나오는 수익이 3조가 나온다. 이런 계획성이 있다고. 이걸 딱 주면은 어느 게 심사한다고 이제. 보니까 비용 1조 들어가는데 수익은 3조 나왔는데 이거 확실하더라 보니까 그 수익 발생할 거 아니야. 이걸 보고 돈을 빌려준다고. 부동산 등이 담보하는. 그래서 이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계획성이 담보가 된 데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근데 요 수익은 개발 후에 나온 수익이지. 이미 나왔던 수익이야, 이거.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이죠. 그래서 요 말 대신 우리 보통 쓸 때 뭐 있습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고. 현금 흐름이 뭐 된다고요? 담보가 된다. 앞으로 이만큼 수익이 나온 게 담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가볼게요. 이제 돈 빌려주죠. 1조 빌려주었어. 그러면 이때 보니까 그러면요. 얘가 얘 대신 이제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부동산 등을 개발하죠. 하죠. 개발한 후에 수익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오면 요 수익까지 뭐 있으면 은행 돈을 먼저 갚고 남는 돈 가지고 각각 있는 얘들이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분 투자 형태로 돈을 배당받더라 하는 게 이게 다른 말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자 특징 잘 보셔야 돼 이제. 자 첫 번째 차입자 언놈이에요. 돈 빌려간 건 둘 중에 누가 빌려간 거야? 얘요. 예명이 빌려갔다고. 응? 그럼 참고로 삼성이 아파트 짓지. 삼성이 사업주야. 근데 이 아파트 짓는 격이 있는 화명동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이 짓고 있다고. 그럼 삼성이 짓지만 실제 각각 있는 사업장마다 이름 잘 모르는 보이지 않지만 독립된 이 회사가 따로 다 있다고. 전부 다. 응? 그러면 차입자 누가 된다고? 사업자 아니야 이거? 구분해야 돼. 자, 두 번째 또 보자고. 얘가 돈 빌려주었지. 얘 회사 실제 있어 없어? 그럼 회사 실제 없다면 직원 없다는 소리지. 이 돈 관리 어느 할 거야 이제? 이 자산 관리 어느 놈인데 없잖아 그런 글자. 얘가 할 거요? 얘가 할 거요? 얘가 합니까? 그러면 얘가 삼성이 뭐 있으면 1조라는 돈과 지가 막 지고 흔들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이건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얘한테 다시 막 얘한테. 응? 얘한테 맡긴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다른 말로 신탁. 같은 말 위탁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랍니까? escrow. 그럼 에스크로우 할 뜻이 뭐예요? 중개사법 위하십니까? 중개사법이 있어. 에스크로우는 우리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업무를 대신해 준다 이 말. 심부름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얘 업무를 대신 누가 해준다고? 은행이 해주는 거야, 은행이. 응? 그래서 이걸 신탁 계정, 위탁 계정들 뭐 있어요? 에스크로 계정. 자, 다시. 얘는 돈 관리 어느 놈에? 다른 거지, 분명히. 그죠? 그럼 다시 보세요. 이런 경우 있거든? 보세요. 돈은 얘가 틀어주고 있거든? 그지? 개발은 누가 해? 그러면 이런 경우 있겠네.
사업주가 보니까 현재 건축업자가 이런 자재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 찾아가서 나 현재 자재 필요한데 돈 줘라고 계획서를 뒤밀면 이거 심사위부가 타당성 돈 줄 거 아니에요. 타당성 안 주겠지.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 있겠네. 자, 가볼게요. 따라서 자, 1조란 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개발을 잘못한 결과 수익이 이렇게 나왔다 해보자고. 2천억 정도. 그러면 이 돈 갚고 8천억 부족하지. 한 걸 가지고 여기 있는 사업주한테 내가 손해봤으니까 내가 책임져 했을 때 책임질 필요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왜 그래? 얘도 분수를 지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얘들 지금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이게. 이와 같은 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 하냐면 원칙은 이걸 다른 말로 비소후금융 이래 쓴다고.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개발사업이 상당히 위험성이 클 때는 은행들은 돈 빌려줘 안 빌려줘? 그죠? 안 빌려줄 건데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요 은행이 얘 찾아가서 있죠. 야, 위험성이 크니까 돈 못 빌려주겠는데 혹시 네가 이러이러한 것만 책임진다면 내가 빌려주겠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콜하지. 콜하면 이건 무조건 책임져야 돼. 얘가. 그래서 예외적이지만 제한소구 일정 부분은 뭐 있습니까? 소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한소구 금융인데 중요한 건 원칙과 예를 보지 말고 어쨌든 소구 금융 안 된다는 거야. 네? 자, 그런 거 보시면서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결되었죠?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따라서 우리 은행들도 손실 볼 수 있습니까? 있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대주단 의미가 이겁니다. 보세요. 만약 국민은행 혼자서 1조란 돈을 빌려주었어. 이 개발사업이 전혀 안 돼서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국민은행 1조 손해볼 수 있죠? 한 은행 1조란 손실을 보면 이 은행 망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이 국민은행이 주거래은행이면 옆에 있는 하나은행, 농협등을 찾아서 야 좋은 사업이 있으면 돈 좀 투자하라는 거야. 이렇게 17번 투자식 만들어 1조라고 이게. 이게 결국 여러 개 합친 게 뭐라고 이게? 그러니까 대주단 형성한 목적이 결국 뭐 은행들도 위험을 말 목적이야. 회피, 감소할 목적이라고. 자, 마지막 이 장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중요한 답을 찾는 것보다 자, 다양한 업체가 개발 사업에 참여하니까 다시 보세요. 얘는 일반 기업군 금융은 몽땅 다 누가 독박 써? 그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 PF는 보니까 얘도 일정 책임지지. 얘들 지분행사 얘들 책임지거든. 이 업체들이. 저 위험이 뭐합니까? 분산되겠지. 앞에 있는 일반 기업 금융보다는. 그죠? 그 다음에 부외 금융. 자, 우리 이 금융을 잘 들으면요. 나중에 이 경제신문 볼 때 좀 쉬워지거든요. 자, 번역할게. 장부 이외 금융이야. 장부 이외 갚아줄 의무가 있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할게. 자, 이런 거. A란 기업과 B란 기업이 현재 보니까 10억이란 돈을 빌려갔어, 은행에. 네? 그런데 A란 기업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는 부채 항목에 10억이 기재되어 있네? B는 비록 돈을 빌려갔지만 장부상에 뭐 있으면 부채 항목에 부채가 없다는 거야. 장부상 부채 없는 거죠. 그 돈을 갚아야 되지. 이런 게 다른 말로 부외 금융이라고. 참고로 장부상에선 기업의 재무구조 좋은 게 A, B 누구? 장부상에선 재무구조 좋은 게 누구냐고? B 아니야? 장부상 B는 부채 있어 없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게 나중에 시험 나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겠지만. 자, 가볼게. 다시. 보세요. 현재 돈 빌려주었지, 이거.
누구한테? 예장부는 부채가 있겠지? 예장부 부채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면 얘가 돈을 갚는 거 아니야? 얘가 일을 해야 해서 돈을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부에 비록 부채가 없지만 얘가 돈을 갚는 거네. 이게 뭐라고? 그 말이야, 그 말. 네? 지금은 요것만 하세요. 거기 있는 저기 문제지 않을 거예요, 지금. 문제 중량 아니거든? 요 흐름을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 대충 이게 뭔지 따라 알 수 있다고.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설명이 더럽게 많는데 버려. 관계없으니까. 버리시고 여기 있는 요 내용만 딱 정리하시라고. 자, PF는 제가 한 4개만 설명할게요. 자, 어디 가는가 하면 자, 프린터 15번 문제. 15번. 자, PF는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에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 계약에 따라서 미래 발생 현금 흐름 밑줄 또는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전환합니다. 여기 보세요. 얘는 돈을 지금 일찍 끌어왔지? 뭘 보고 끌어온 거예요? 프로젝트 미래 현금 흐름이지. 이걸 통해 자금을 끌어오더라. 그 말 뜻이야. 그 다음에 16번. PF는 담보대출자 칠판 보시고 자금 끌어올 때 여기 담보대출이야. 담보대출을 끌어옵니까? 이거만 끌어옵니까? 얘들 뭐 투자했지? 이것도 자금 끌어올 수 있지. 그러니까 담보대출 이외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이 말이야. 17번. PF는 사업생의 원리금 상한은 자, 여기 보세요. 얘는 반드시 돈을 갚을 때 일조를 다 갚습니까? 아니면 나오는 요 수익까지 갚습니까? 요거지. 그러니까 나오는 예상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그 말이야. 나오는 수익까지는 갚는다 그 말 뜻이라고. 자, 그다음에 18번. 자, 대상 부동산이 담보입니까? 부동산 담보이 아니지? 아니고 소구 비소구지? 자, 19번. 금융위 부자 PF가 여보세요. 자, 1조 빌려준 2천억 수익 나왔지? 부실이지 벌써? 은행도 피해 볼 수 있어 없어? 은행도 피해 볼 수가 있다. 그 말. 그 다음 20번. PF는 개발사업자와 개발사업이 현금 흐름이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 이거야. 자, 보세요. 돈 원놈이 지고 있어. 은행이지. 사업 원놈에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지. 되어 있는 결과 사업주가 자 다시 요놈이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이 개발사업이 영향 줘 안 줘? 돈 원놈 털어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가끔 우리가 이 건설에서 파산 나지. 근데 그 어떤 개발사업이 전혀 영향 안 주는 이유가 그거라고. 돈은 얘가 지고 있거든? 그럼 결국은 얘 망했지. 얘 털어내면 돼. 내고 다른 기업 치면 된다고. 그럼 자동 개발사업 계속 진행된다고.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PF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한 결과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이 배분이 가능하지? 22번. 일반 기업 대출 자금은 차입자 관리하고 자, 칠판 보시고요. 일반은 돈 관리 누가 해? 차입자 누군데? 사업주지. 근데 자, PF는 차입자 어느 놈이야? PF는 저기 뭐 있습니까? 차입자 어느 놈이냐고? 회사인데 돈 누가 관리해? 이걸 뭐라고? 네, 신탁, 위탁, 에스크로 계좌 또는 계정 쓴다고. 그 말이 여기. 자, 그 다음에 24번까지만 제가 할게요. 23번. 자, 여기 보세요. 자, 나 좀. 이런 똑같은 개발 사업 가지고 일반 기업과 PF가 있으면, 이제 돈을 빌려갑니다. 동일한 돈을 빌려간다면, 여러분이 은행이라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동일한 개발 사업과 일반 기업 금융과 PF를 통해 거기 있는 사업을 한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겠냐고 이런 것 같으면 왜? 네? 확실한 담보가 있지. 요건 종이 쪽지잖아. 얘가 위험성이 더 크지. 크면 훨씬 그 대출 금리가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한 2배 더 커. 그런 논리가. 그러니까 2배 더 크니까 이 사업만 성공되면 훨씬 높은 수익은 누가 챙겨? 은행들은? 거기 23번이야. 그러니까 저같이 자꾸 이제 이해하셔야 되지. 이걸 암기하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항상 이렇게 비교했으면 나오게 돼 있죠. 자, 예, 됐습니다.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24번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통과. 자, 여기까지 봤으면 됐고, 예, 좀 쉬었다가 이제 예, 저기 뭐 있습니까? 8장.